6월 10일 0시 기준 새로운 신규 확진 환자는 50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43명, 나머지 7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자 숫자가 매일 30명 내지 50명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도권 밖의 취약시설과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진행합니다. 윤태호 중수 6월 10일 0시 기준 새로운 신규 확진 환자는 50명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43명, 나머지 7명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6월 1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모두 11,902명이며 1,015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총 사망자는 276명이고 어제 안타깝게도 2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수도권의 감염 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다고 언급하시면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말씀드린 대로 50명입니다. 그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가 43명입니다. 수도권에서 40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외에서 강원 1명, 경남 2명의 확진자 3명도 수도권과 관련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자 숫자가 매일 30명 내지 50명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도권 밖의 취약시설과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적인 모임이나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과 사업장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지점, 노래 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전자 출입 명부가 의무화됩니다. 그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 출입 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기간 조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침체된 국내 여행 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별 여행 주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역 이동을 유발하는 특별 여행 주간을 6월 20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7월 1일부터로 열흘 연기하였고 또 그 기간 동안 열흘 단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확진자 동선 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 환자의 동선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동선 정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진흥원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동선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삭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동선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동선 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부분적인 일상의 회복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 덕분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은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뿐입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전자 출입 명부 영상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이는